충격의 현장. 2026년 7월 10일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폭거의 기록이 새겨졌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켜줘야 할 시중은행의 맏형 은행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그야말로 반토막 낸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절벽, 쏟아지는 탄식. 지금 대한민국 금융권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그들이 꿈꾸던 보금자리가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 하나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아껴 쓰고 저축하며 오로지 내 집이라는 목표 하나로 달려온 시간들이 은행의 차가운 경영 논리 앞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성실하게 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 자체가 훼손된 사건입니다. 현장의 창구는 절망과 분노로 마비되었고 은행은 그저 규정을 읊조릴 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융입니까? 국민의 돈을 맡아 운영하는 은행이 왜 국민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 사태의 근원을 파헤쳐야만 합니다. 신뢰의 파괴. 은행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금융의 상징인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은행이 가장 먼저 국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예금을 받고 영업하면서 정작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자금줄을 가로막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국민이라는 이름에 대한 가장 잔인한 배신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은행의 문턱을 넘는 국민들은 은행을 파트너로 생각했지 자신들의 생존권을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약탈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국민의 고열을 짜내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운용하여 사회의 건강한 순환을 돕는 혈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은행은 그 혈관을 스스로 틀어막아 경제적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할 은행이 정작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을 돌리는 모습은 금융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신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인간적인 신뢰를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실적만을 쌓겠다는 오만한 선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 지금 이 순간에도 잔금일 2주를 앞두고 대출이 막혀 계약금 1억을 날리게 생긴 신혼부부,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미래가,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통째로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통보한 반토막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은행은 자신들의 총량 관리 수치만 맞추면 그만입니까? 내일 당장 갈 곳 없는 서민들의 절규는 은행의 경영 보고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할 구조적 비극의 서막입니다. 대출이 막혀 집을 사지 못하면 그 자금은 어디로 갑니까? 또다시 전세 대란을 불러오고 월세는 폭등하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은행이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은행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는 누구보다 민감하면서 왜 서민들의 고통에는 이토록 무감각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관리가 왜 항상 약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지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은행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갑질입니다. 갈등의 심화 시스템의 폭력성, 관치 금융의 민낯, 은행권은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볼모로 삼는 관치 금융의 부활이 있습니다. 은행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정권의 입맛대로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은행을 앞세워 대출을 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와 은행이 합심하여 훼손하는 지금의 행태는 금융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지시를 따랐다고 항변하겠지만 그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면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금융인의 자세 아닙니까? 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부의 폭주에 발을 맞춥니까? 관치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이 기만극은 결국 대한민국 금융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이 금융기업인지 아니면 정부의 산하기관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사회는 병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철수의 일갈. 안철수 의원이 던진 화두는 전국을 찔렀습니다. 차라리 간판을 JM제명은행으로 바꾸라. 이 파격적인 발언은 금융권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본질을 폭로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짐을 왜 가장 힘없는 서민들이 짊어져야 합니까? 은행이 정권의 실정을 뒷받침하는 통제 대리인이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금융기관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국민의 피땀 어린 예금을 담보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는 그들에게 과연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는 금융권이 정권에 얼마나 깊숙이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방증입니다. 안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병들어가는 금융 시스템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메스입니다. 국민의 자금줄을 쥐고 흔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행위는 금융권이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낮추는 짓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은행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대출 절벽은 우연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이에 굴복한 금융권의 야합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 일갈은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던 분노의 핵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의 구조. 대기업과 투기 세력의 자금은 어디론가 유유히 흐르는데 왜 유독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대출만 옥죄입니까? 수익이 날 때는 국민을 앞세워 막대한 배당을 챙기더니 위기가 닥치니 가장 먼저 서민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구조.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권이 숨기고 싶은 불공정한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예금의 주인인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입니다. 대기업의 거액 대출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서민의 소중한 내 집 마련 대출만 표적 삼아 끊어버리는 이 차별적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불공정한 카르텔은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핵심 엔진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 쉽게 돈을 빌리고 없는 사람들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은행이 말하는 건전한 금융입니까?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은 머지않아 신뢰를 완전히 잃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금의 구조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범죄이자 사회적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절정 및 해결 국민의 심판. 세 가지 최후 통첩. 이제 이 국민 배반은행에 국민의 이름으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첫째,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예고 없는 대출 중단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경과 조치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자를 보호하십시오. 둘째, 고통을 분담하십시오. 수익이 날 때는 국민을 앞세워 막대한 배당을 챙기고 정책적 위기가 닥치면 국민의 자금줄을 끊는 나홀로 생존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셋째,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의 은행으로 돌아오십시오. 총량 규제에서 실수요자만큼은 예외를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은행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얻은 경영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 없는 은행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기만적인 사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대책, 즉시 실행 가능한 보상안,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은행을 떠날 것입니다.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상환하며 여러분의 금융 서비스를 거부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금융, 서민의 삶을 지키는 금융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메시지. 은행, 당신들이 지키는 것은 수치입니까? 살입니까? 국민의 희망을 꺾고 그 대가로 정권의 칭찬을 받는 은행. 더 이상 국민이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간판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 영상이 닿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오만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펜대 하나로 국민의 내일을 앗아갈 때 우리는 그 펜대가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오만한 금융 독재에 이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당장 간판을 내리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이 폭거가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은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로운 금융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당장, 즉시 변화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 은행 경영진이 국민의 무서움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서민의 피땀을 담보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금융 독재를 뿌리 뽑읍시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